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CIA와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단순히 대통령과 그리고 최고 정보기관과의 불화의 문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목화 정보전쟁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CIA가 지난 주말에 러시아의 미국 관련 정보 활동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데, 그 결론은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첫째, 민주주의 절차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의 편을 들려고 했었다, 이런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주요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즉각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I don't believe it. CIA 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묵살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람 후세인 대량 살상 무기 정보 보고를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니냐, 이런 조롱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와 CIA 불신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회의 움직임은 어떤 것인지, 또 불신과 긴장이 가져올 피해, 우려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일제히 여기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러시아가 미국 선거 과정에 끼어들었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피해를 주려 했다. 다시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편을 들려고 했다. 그런 비밀 공작을 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 근거는 러시아의 해커가 민주당, 공화당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인들의 컴퓨터를 해킹을 했는데 민주당 것만 노출을 시켰다. 그래서 피해를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해커가 민주당 본부, 공화당 본부에 침입을 했었고 민주당 본부 컴퓨터 내용을 노출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 총재였던 데비 와서만 슐츠가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존 포데스타, 클린턴 선거 본부장의 컴퓨터에도 침입을 했었고, 그리고 클린턴의 월스트리트 연설문도 러시아 해커가 노출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쪽에도 침입을 했지만 노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반응은 한마디로 묵살입니다. I don't believe it. Ridiculous. 웃기는 이야기다 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바로 사담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 보고를 했던 동일한 사람들 아니냐 하는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반론은 러시아가 침입했다는 근거 자체도 없고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보도했을 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측에서는 목적이라든가 동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은 러시아가 컴퓨터 해킹을 했다는 사실,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이것을 왜 몽땅 묵살을 하는가, 그런 또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뜬스킨, 참을성 없는 성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은 선거에서 의회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게 러시아의 조력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죠. 만일 푸틴이 트럼프를 클린턴보다 좀 더 호락호락하게 봤다,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매일 받는 정보기관의 정보 보고도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암시를 했습니다. 같은 소리 8년 동안 들릴 일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나를 불러라, 나는 1분 안에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CIA로부터 매일 일일 정보 보고를 받는 것, 이것은 오랜 전통이고 사실은 실무적인 일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무시해도 괜찮느냐, 그런 걱정입니다. 지금 세상은 목화 정보 전쟁의 시대입니다. 사이버 어택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카운터 테러리즘 곧 끝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16개 주요 정보기관이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과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중차대한 국가안보 문제가 대통령과 정보기관과의 불신 또는 불화 속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우려와 또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사례로 보아서 러시아가 미국의 정치권에 대한 해킹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목적이라든가 동기, 방법에 대한 정보 평가는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만 침입 자체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각 무기 체제에 대한 정보라든가 위성 등에 대한 컴퓨터 침입 여부도 중요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 컴퓨터 침입 어제 오늘의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의회 반응입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 원내 총무가 되는데 그리고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이 4명의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러시아의 컴퓨터 해킹에 대한 의회 조사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조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의 임기 중에 이 조사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정보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수집하는 정보들 그야말로 광범위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라든가 이란의 핵협상 이행 여부 북한의 핵개발 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개설이라든가 등등 셀 수 없이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컴퓨터 침입 문제, CIA는 러시아의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트럼프를 도우려고 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근거는 주로 정황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ircumstantial evidence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기관에 러시아가 침투를 했지만은 러시아가 민주당과 클린턴에 대한 관련 사항만 노출을 하더라. 이들에게 불리한 상황만 노출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정황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BI는 침입 사실이 있다는 데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페더럴 가버먼트뿐 아니라 일리노이 주의 공화당의 컴퓨터를 해킹당했다는 것을 공화당에게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입 목적이라든가 동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FBI는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결론을 내릴 때 기소 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소위 하이 스탠다드가 있을 경우에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CIA는 완전히 정보만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광의의 정보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양 기관과의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지금 비밀 정보 보고를 매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는 대부분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보 보고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원 차이나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교역관계 그리고 북한 관계 문제를 협상하기 전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미국이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CIA의 러시아 컴퓨터 해킹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IA가 믿고 있는 러시아의 미국 선거 과정 혼란 시도 등의 결론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그는 이 결론이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정보 보고를 잘못했던 동일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중진들은 러시아의 컴퓨터 해킹 사건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도 러시아의 미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침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세계 주요 도시에서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스탄불, 카이로, 모가디슈 등입니다. 이스탄불에서는 축구장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4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미국 대륙의 절반 이상이 혹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 그리고 미드웨스트 지역에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데호 지역의 폭설로 항공교통이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금년도 골든 글로브 수상 후보작이 오늘 발표됩니다. 뮤지컬 라라랜드 등이 유력한 수상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오는 1월 8일 NBC에서 지미 팔론의 사회로 실시됩니다. 시카고 지방에 내린 주말의 눈, 오헤어 공항의 적설량이 7인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헤어 공항에서는 어제 항공기 1,400여 편이 취소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수요일, 목요일 혹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3도입니다. FBI가 지난 6월에 일리노이 주 공화당에게 공화당 이메일이 해킹당했을 수 있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당직자는 이것이 전국적인 러시아 해킹 조사와 관련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라이언스에게 또 졌습니다. 27대 17. NFC 북부조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어스의 금년 시즌 전적 3승 10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24도, 내일 대체로 맑고 최고 18도, 최저는 7도입니다. 수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16도, 최저 마이너스 1도, 혹한이 오게 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최고 6도, 최저는 마이너스 3도입니다. 금요일 흐리고 눈 최고 22도입니다.